시공 전 계약된 총 공사비는 시공 후 정산한 총 공사비는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디어 공사비를 공개하는 날입니다. 이 공사비를 공개하는 거는 정말 단순하게 가자면 총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다. 그래서 평당 얼마입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고, 사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렇게 가자고 하면 그건 사실 시공사에 그냥 전화해서 공사비 평당 얼마 정도 드나요? 그래요? 네,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. 그 정도 정보라면은 뭐 저희 영상 보시면서 계속 댓글로 공사비 얼마 들었나요? 왜 공개 안 하시나요? 막 그렇게 여쭤보실 필요도 없었던 거죠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공사비 공개에 앞서서 건축주가 공사비 관련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, 즉 저희가 집을 지으면서 정말 체감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, 그리고 공사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여튼 돈과 관련된 거니까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고,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도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. 그래서 좀 재미는 없을지언정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내용과 의미를 좀 정확하게 전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적어놨습니다. 그걸 그대로 보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집을 짓는 시공사가 말하는 공사비는 어디까지를 공사비라고 하는 것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. 시공사가 말하는 공사비는 딱 집에 관련된 것까지입니다.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, 집 지을 면적만큼 땅을 파고 거기다가 이제 기초를 다지잖아요. 그 기초 위에 올라가는 집, 거기에 관련된 비용만 시공사가 얘기하는 공사비입니다.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, 시공사가 얘기하는 공사비에는 그 기초 너머에 있는 것들은 포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. 예를 들면 정화조, 우수정, 우수관, 데크, 공사장 공사, 마당 정리, 조경, 대문, 집 주변 펜스, 전기 인입, 수도 인입, 가스 인입, 태양광 등등은 포함이 아닙니다. 근데 이런 것들 없이 집이 집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이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. 뭐 수천만 원은 기본이고, 경우에 따라서는 집 짓는 비용만큼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꼭 이런 비용까지도 예측하시고 고려하셔가지고 예산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. 이 비용을 절대 우습게 보시거나 대충 계산하시거나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아까 기초를 벗어난 범위에 있는 것들은 포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기초 위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도 포함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도 뭐 수천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은 에어컨. 이 에어컨이 이게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. 그리고 가구 같은 것들, 뭐 소파나 침대 이런 가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, 신발장, 주방, 뭐 여기 보이는 책장, 뭐 장식장, 화장실 세면장, 붙박이장, 드레스룸, 팬트리 선반 등등 이런 것들이 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, 이 비용도 시공사가 얘기하는 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. 이 말씀드린 비포함 항목들을 보면 뭐 당연히 토목과 건축은 분리되어 있고, 또 건설사가 다루지 않는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비포함인 항목들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예전엔 포함된 항목이었는데 점점 건축비가 오르다 보니까, 그리고 개인 선택에 따라서 이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,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항목은 빼고 견적을 내는 것이 건축주가 보기에는 공사비가 덜 부담스러워 보이는 면도 있어서, 요새는 시공사들이 그런 일부 항목들은 빼고 견적을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점 예비 건축주 분들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예산을 짜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, 다들 공사비 계약할 때 이 세부 견적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. 뭐 세부 견적서 없이 평당 얼마니까 총 얼마면 공사해 드릴게요, 이런 업체랑은 절대 뭐 정말 1도에서도 안 되고, 공사비는 공정별, 항목별 세부 견적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, 제가 보기엔 이 세부 견적의 의미는 우리 집에 쓰이는 자재가 어떤 게 쓰이는지, 얼마나 쓰이는지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, 어떤 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만약 이제 다른 자재가 쓰이면 그 세부 견적을 토대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, 이제 그것도 건축주가 현장에서 발견했다는 전제하에 말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에 시공사와 건축주 간에 짓기로 합의한 집을 합의한 자재를 써서 합의한 금액으로 완성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, 세부 견적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이 말이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예비 건축주 분들이시라면 시공사 통해서 집 지으실 때 이 말씀드린 두 가지 꼭 명심하시면서
예산 계획 잘 세우시고 견적서 꼼꼼히 잘 받으시고 매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좋은 집 잘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제 저희 집 얼마에 지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집은 1층 20평, 2층 20평, 단열과 기밀은 패시브하우스 기준에 맞추고 외부 차양을 통한 일조량 기준만 패시브 협회 기준에 맞추지 않은 패시브하우스를 지었고요. 시공 전 계약된 총 공사비는 창호 포함 3억 3,100만원, 시공 후 정산한 총 공사비는 3억 3,400만원입니다. 3억 3,400만원 나누기 40평, 평당 계산으로 하면 평당 835만원이 나오네요. 네. 이 비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포함 항목은 포함하지 않은 정말 기초 위에 집 짓는 것까지, 거기에서도 뭐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포함하지 않은 그런 비용이고, 또 공사 중에 저희가 하지 않겠다고 한 거, 예를 들면 외부 전동 차양 같은 거는 원래는 견적에 들어있었는데 저희가 하지 않겠다고 해서 빼고, 그리고 이제 공사 중에 또 저희가 하겠다고 한 것들, 예를 들면 이제 층간 소음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 1층과 2층 사이 또 2층과 지붕 사이에 흡음재를 더 넣은 것들, 그런 비용은 이제 추가하고 그런 것들을 빼고 더해서 나온 비용이 바로 지금 이 총 비용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공사비로 어떤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는 뭐 제가 또 말로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밀착 취재하면서 올렸던 약 40여 편의 그 영상을 쫙 봐주시면 아, 저 돈 가지고 저렇게 지었구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뭐 아, 정말 합리적으로 잘 지었네, 혹은 뭐 바가지 썼네,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, 그래서 만약에 이 비용 공개하는 영상만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난 영상도 한번 쫙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뭐 여튼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과 관련된 뭐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적어 놓고 읽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그리고 이해 부탁드립니다. 앞으로도 집 짓는 동안 제가 정말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지 않았습니까? 그 기간 내내 이렇게 모든 걸 지켜본 건축주 입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느낀 뭐 깨알 같은 정보들 정리해서 종종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유자 되세요. 부자 되세요. 안녕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